트럼프 관세 발표에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2025년 4월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가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거야? 생활비가 더 오르겠네.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분노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뭔가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전국 곳곳에서 한국 제품들을 찾는 행렬이 이어졌고 품절 대란이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야? 처음엔 트럼프 정책에 화가 났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한국 제품들을 열광적으로 찾기 시작한 걸까요? 가격이 오를 예정인데도 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한 명의 평범한 미국인이 직접 겪은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시카고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엔지니어 42살 미국인이에요. 2025년 4월 어느 날 아침 뉴스에서 나온 소식 하나가 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발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던 저는 별다른 감정 없이 채널을 돌렸어요. 한국? 거기서 뭘 그렇게 많이 수입하길래?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삼성이나 LG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아시아 전자제품 회사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고 독일차나 일본 기술 정도가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고 여겼거든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직원들과 이 소식을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업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미국산 부품들이 더 잘 팔릴 수도 있겠다는 안일한 계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아내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제품 관세 소식을 언급했더니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거 아닐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내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 개의 작은 병들과 튜브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뭘 하는지 물어보니 그냥 정리한다고 답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관세 때문에 뭐가 그렇게 걱정되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는 정말 몰라. 그 말투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화장품이 화장품이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저는 여전히 이 관세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인지 정말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반응,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묘한 긴장감. 마치 태풍이 오기 전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평소처럼 점심을 사러 회사 근처 마트에 들렀습니다. 간단한 샐러드와 음료수 하나만 사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라면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있더군요. 처음엔 세일이라도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가봤어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건 빨간 포장지의 라면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한 중년 남성이 카트에 20개도 넘게 담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여성은 진열대가 비어있자 직원에게 언제 들어오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 주에 벌써 3번째 주문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떨어져요. 직원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라면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마치 필수품을 구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계산대로 가는 길에 화장품 코너를 지나쳤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스킨케어 제품들을 여러 개 들고 있었는데 모두 한글이 적힌 제품들이었어요. 이것도 한국 제품인가? 하고 생각하며 지나쳤는데 계산대에서 앞사람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 가격이에요? 관세 때문에 오를 거라는데. 그제서야 뭔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한국 제품들을 미리 사재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주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는 삼성 스마트폰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길 건너편 전자제품 매장 쇼윈도에는 LG 세탁기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몇 달 전에 산 65인치 TV도 삼성 제품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많았지?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오늘 본 풍경을 얘기했습니다. 라면 사재기 하는 사람들, 한국 화장품을 여러 개씩 사는 여성들 말이에요. 아내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눈에 보이기 시작했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우리 냉장고 좀 열어봐. 아내의 말에 따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브랜드 김치였어요. 언제 샀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사다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세탁기도 확인해봐. 지하실로 내려가 세탁기를 보니 LG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몇 년 전에 샀을 때는 그냥 성능 좋은 세탁기라고만 생각했는데 한국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TV, 냉장고, 스마트폰, 아내의 화장품, 심지어 차고에 있는 건전지까지. 한국산 제품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제가 이 모든 걸 한국 제품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 성능 좋은 브랜드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아내가 화장대에서 스킨케어 제품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다시 봤어요. 이제는 그 제품들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아내가 몇 년간 신뢰해온 브랜드들이었던 거예요. 왜 한국 제품들을 이렇게 좋아해?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품질이 정말 다르거든.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돼. 한번 써보면 왜 사람들이 찾는지 알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관세 발표 후 사람들의 사재기 현상이 단순한 패닉 바잉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제품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제품들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목격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제품들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지 말이에요. 토요일 오후 저는 아내와 함께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 갔어요. 평소 같으면 독일 브랜드나 일본 브랜드부터 살펴봤을 텐데 이번엔 삼성과 LG 코너로 향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삼성 TV와 소니 TV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직원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삼성이 화질이나 기능 면에서 앞서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QLED 기술은 정말 뛰어나죠. 저는 의외였어요. 지금까지 소니가 TV 기술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직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갤럭시는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애플과 경쟁할 만한 수준이에요.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앞서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편견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일본 제품은 정밀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독일 제품은 견고하고 고급스럽다고 생각해왔어요. 중국 제품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진다고 여겼고 한국은 솔직히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삼성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였습니다. LG는 OLED 디스플레이 기술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자동차 분야였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더군요. 제가 일본 브랜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 자동차들은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크게 발전했던 거예요. 월요일 회사에서 동료 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톰은 작년에 현대 팰리세이드를 샀더군요. 처음엔 토요타나 혼다를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현대가 훨씬 좋더라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옵션도 다양해. 톰의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점심시간에 아내가 자주 가는 화장품 가게에 들러봤습니다. 한국 브랜드 화장품들이 어떤 건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나 미국 브랜드보다 정말 좋은가요? 직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격 대비 효과는 확실히 뛰어나요. 특히 스킨케어 쪽은 기술력이 정말 인정받고 있어요. 프랑스 브랜드들도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동안 저는 프랑스 화장품이 최고급이고 미국 브랜드가 대중적으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브랜드는 순하고 안전하다고 여겼고요.
하지만 한국 브랜드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제품을 찾는 거죠?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이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인 피부에 특화된 연구도 많이 하고요. 저녁에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하루 종일 알아본 것들을 얘기하니 아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보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구나. 나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말해도 안 들었잖아.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일본 브랜드가 더 좋지 않냐고 했고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했잖아.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일본 제품은 좋다. 독일 제품은 최고다. 중국 제품은 싸구려다. 한국은 별 볼 일 없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과 품질, 디자인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재기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라 대체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제품들이었던 거예요. 한국 제품들에 대한 편견이 무너진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불닭볶음면부터 시작해보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평소 다니던 마트 3곳을 돌아봤는데 모두 품절이었어요. 네 번째 마트에서 마지막 남은 5개들을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앞에 서 있던 아시아계 여성이 카트 가득 한국 화장품과 식품들을 담고 있는 걸 봤어요. 스킨케어 제품만 20개가 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말을 걸어봤어요. 많이 사시네요. 그녀는 조금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관세 때문에 미리 사둬야 해서요. 이 제품들 없으면 정말 곤란해요. 그렇게까지 좋은가요? 한번 써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다른 브랜드로는 대체가 안 돼요. 집에 와서 불닭볶음면을 끓여봤습니다.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운맛이지만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깊은 감칠맛과 독특한 향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르네. 평소 먹던 미국 인스턴트 라면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면의 식감도 훨씬 쫄깃했고 소스의 깊이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매워서 땀이 났지만 계속 먹고 싶어지는 중독성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아내와 함께 한국마트에 가봤습니다. 평소엔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 제품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마트 안은 정말 붐비고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들이었습니다. 라면 코너에는 줄까지 서 있었어요. 한 백인 중년 여성이 김치 냉장고 앞에서 고민하고 있길래 말을 걸어봤습니다. 김치 처음 사보세요? 네, 관세 이야기 듣고 궁금해서요. 한국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던데. 저도 김치를 하나 사서 집에서 먹어봤어요. 처음엔 매콤하고 신맛 때문에 어색했지만 먹을수록 자꾸 손이 갔습니다. 특히 고기와 함께 먹으니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식욕을 돋워주더군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 스킨케어 제품도 사봤습니다. 남성용 제품이 따로 있더군요. 처음엔 남자가 무슨 스킨케어냐 했지만 아내의 권유로 시작해봤어요.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면도 후 따가움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왜 사람들이 사재기하는지 알겠어. 아내에게 말하니 아내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국 제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삼성 세탁기 쓰는데 정말 좋아. 조용하고 세탁력도 뛰어나. 우리 집 TV는 LG인데 화질이 정말 선명해. 내 아내는 한국 화장품만 써. 효과가 확실히 다르다고 하더라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재기라고 생각했던 현상이 사실은 사재기가 아니었다는 걸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제품을 잃고 싶지 않아서 미리 구매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기가 어려운데 한번 맞는 제품을 찾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 구하기 어려워지면 정말 곤란한 거죠.
라면도 마찬가지였어요. 불닭볶음면의 그 독특한 맛은 다른 브랜드로는 대체할 수 없었거든요. 한번 맛을 알면 다른 라면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말, 저는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들을 좀 더 주문했습니다. 김치, 라면, 스킨케어 제품들을 여러 개씩 사뒀어요. 이것도 사재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겐 필요한 준비였습니다. 주문하면서 깨달은 건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유행이나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정말 품질이 뛰어나고 한번 써보면 다른 제품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매력이 있었던 거죠. 관세라는 외부 압력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이런 제품들의 존재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관세 사태가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한국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본 후 저는 우연히 틱톡을 보다가 흥미로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화장대를 보여주며 말하고 있었어요. 이 크림들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화장대에는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이 5세트나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과장된 연출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나도 같은 제품 8개 주문했어.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돼.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이제 다른 브랜드로 못 돌아가겠어. 관세 때문에 한국 제품 알게 됐는데 오히려 감사할 지경이야. 저는 더 많은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해시태그 코리언 SKINCARE, 해시태그 K-뷰티, STOCKUP, 해시태그 테러프 패닉 같은 해시태그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30대 백인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한국 화장품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써보니 프랑스 브랜드보다 훨씬 좋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격은 반값인데 효과는 2배라고 하더군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아버지가 딸의 요청으로 처음 불닭볶음면을 먹어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운데도 자꾸 생각난다며 왜 이렇게 인기인지 알겠다고 평가했어요.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코리안 프로덕트 홀, Y 임 스타킹 어반, K-뷰티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수만 개씩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요리 유튜버의 영상이었어요. 그는 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면서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요리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켜주는 마법 같은 재료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치볶음밥, 김치전, 김치찌개 등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양한 활용법이 있더군요. 저도 집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 KBAUTYHAUL 태그로 수많은 게시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구매한 한국 화장품들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있었어요. 한 게시물에서는 이런 캡션을 달았더군요. 관세 때문에 알게 된 한국 화장품들. 이제 내 피부 관리의 필수템이 됐어요. 가격 올라도 계속 쓸 거예요. 레딧에서도 관련 토론이 활발했습니다. RASIAMBAUTY 서브레딧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한국 제품 추천을 해주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 화장품 써보는 분들께 추천하는 루틴은 이 브랜드는 정말 숨겨진 보석이에요. 미국에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게시물들을 읽으며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 제품들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에게 이런 소셜미디어 현상들을 얘기했더니 아내도 처음엔 인스타그램에서 K-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소개를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번 써보고 나서는 정말 효과 때문에 계속 쓰게 됐다고 했어요. 그 주말, 저는 페이스북에서 한국 제품 관련 그룹들을 찾아봤어요. 코리안 프로덕츠 인 어메러커, K-뷰티 러버즈 같은 그룹들이 수만 명의 멤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들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어느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하는지, 새로운 제품은 어떤지, 관세 이후 가격 변동은 어떤지 등등. 한 게시물에서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관세 때문에 한국 제품들을 알게 됐는데 오히려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이에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 이런 반응들은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관세라는 위기 상황이 오히려 한국 제품들의 진가를 알리는 계기가 된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브랜드 이름이나 원산지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 경험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제품들에 대한 열광으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현상들을 목격한 후 예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국 제품들의 가격이 올랐거든요. 평소 4달러였던 불닭볶음면이 5달러 50센트가 됐습니다. 아내가 쓰던 한국 스킨케어 세트는 80달러에서 92달러로 올랐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격이 올랐는데도 오히려 더 많이 팔렸거든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카트에 불닭볶음면을 10개나 담고 있었습니다. 벤은 가격이 오른 걸 알면서도 계속 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맛을 다른 라면으로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한번 맛을 알고 나니 비싸져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화장품 가게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 고객이 가격이 오른 한국 화장품을 여전히 샀어요. 직원이 더 저렴한 미국 브랜드를 추천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싸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좋기 때문에 산다는 것. 가격이 올라도 품질과 효과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거였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불닭볶음면을 먹어봤을 때의 그 충격적인 맛을 잊을 수 없었어요. 가격이 올랐지만 여전히 구매를 계속했습니다. 다른 라면들과는 확실히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아내의 화장품도 그랬어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브랜드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써오면서 효과를 봤는데 굳이 모험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 제품들의 리뷰를 살펴봤어요. 가격 인상 후에도 여전히 높은 평점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의 댓글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가격은 올랐지만 여전히 가성비 최고. 이 정도 품질이면 이 가격도 합리적. 다른 브랜드 써봤지만 결국 이걸로 돌아옴.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를 가진 제품은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한국 제품들의 가격 인상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샀습니다. 처음엔 가격 때문에 망설였는데 생각해보니 품질 대비로는 여전히 합리적이더라고. 한 동료의 말이었어요. 그는 삼성 TV를 새로 샀는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지만 그래도 다른 브랜드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신기했어요. 보통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 제품들은 오히려 더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단순히 저렴한 대안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었던 거죠. 불닭볶음면의 그 독특한 매운맛과 쫄깃한 식감, 한국 화장품의 혁신적인 성분과 효과, 삼성과 LG전자 제품들의 뛰어난 기술력. 이런 것들은 가격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아내가 말한 게 맞았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은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 그리고 한국 제품들이 바로 그런 제품들이었던 거예요. 관세라는 정책적 압박이 오히려 한국 제품들의 진정한 경쟁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택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품질을 말해주는 거였죠. 가격이 오른 후에도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부가 숫자를 바꿔도 소비자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회사 동료 마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국 화장품을 쓰기 시작한 지 2년이 됐는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다른 브랜드로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크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그 독특한 맛에 익숙해진 후로는 다른 매운 라면들이 밋밋하게 느껴졌거든요. 가격이 올랐지만 여전히 주말마다 사서 먹고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포럼에서는 한국 제품 대체제 찾기 같은 글들이 올라왔지만 댓글들을 보면 결국 대체제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K-뷰티 제품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성분이나 기술력 면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진 제품들이 많아서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른 브랜드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한 온라인 리뷰에서 읽은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관세 때문에 한국 화장품을 포기하고 다른 브랜드를 시도해봤지만 결국 다시 한국 제품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어요. 가격은 좀 더 비싸졌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였죠. 저는 이런 현상이 단순히 제품의 품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제품들은 이미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거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국 마트에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걸 보여줬어요. 가격표를 보고 잠시 망설이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결국 대부분 원하던 제품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김치를 고르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더군요. 예전보다 비싸졌지만 집에서 담그기엔 너무 번거롭고 무엇보다 이 맛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가 된 거라는 걸요. 그리고 문화는 정책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들에도 눈을 돌렸고 실제로 써보니 정말 좋아서 계속 사용하게 된 거였어요. 저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 제품들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거든요. 아침에 한국 스킨케어 제품으로 세안하고 저녁엔 불닭볶음면이나 김치를 먹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런 변화는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한국 제품을 접해본 사람들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소비자의 진정한 선호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걸 실감했어요. 품질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형성된 선택은 가격 압박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결국 한국 제품들은 관세라는 시련을 통해 오히려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정책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택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오늘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한국 스킨케어 제품으로 세안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아침 식사로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제는 김치 없는 냉장고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매콤하면서도 개칠한 그 맛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줍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에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삼성 스마트폰 광고, 지나가는 현대 자동차들, 상점가 곳곳에 보이는 한국 브랜드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숙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져요. 품질을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이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한식당에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한식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불고기를 먹으며 동료 톰이 말했어요. 자신도 요즘 한국 제품들을 많이 쓰게 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관세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서 쓴다고 했습니다. 관세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제품들을 알려준 셈이네. 톰의 말에 저도 동감했어요. 만약 관세 이슈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한국 제품들의 존재도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오후에 마트에 들렀을 때 라면 코너에서 익숙한 광경을 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을 찾고 있더군요.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계산대에서 앞에 선 젊은 여성이 한국 화장품들을 여러 개 사고 있었어요. 계산원이 요즘 이 제품들이 정말 인기네요라고 하니 그 여성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번 써보면 다른 걸로 못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저녁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관세 뉴스를 들었던 날의 제 반응을 떠올리니 우습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여보가 많이 변했어. 아내의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죠. 편견과 무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최근 동향을 찾아봤습니다. 관세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기사를 봤어요. 오히려 브랜드 충성도는 더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이런 현상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저와 같은 변화를 경험했던 거예요. 소셜미디어를 보니 여전히 한국 제품 관련 게시물들이 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추천하고 새로운 제품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KOREANQUALITY, 해시태그 WORTHTHEPRIC 같은 해시태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관세나 가격보다는 순수하게 제품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스킨케어로 시작해서 김치볶음밥으로 아침을 먹고 동료들과 한식을 즐겼죠. 이 모든 게 이제는 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됐어요.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게 가장 맞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품질이 좋고 만족도가 높고 제 취향에 맞기 때문이에요. 주변을 보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세라는 외부 압력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알려준 셈이죠. K- 브랜드는 이제 단순한 수입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정책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만족, 그리고 진정한 선호를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이기 때문이죠. 내일 아침에도 저는 한국 스킨케어 제품으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는 미국인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건 제 확신입니다. 관세라는 압박이 오히려 한국 제품의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포기할 수 없는 품질, 정책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비자의 선택.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것들이 단순한 제품을 넘어 문화가 되었음을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해외 감동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